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재정 후원국이던 미국이 2025년 초 갑작스럽게 직접 지원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키이우의 불안감을 키웠고 유럽과 나토 동맹국들이 지원 계획을 서둘러 재조정하게 만들었다. 그 배경에는 예산 압박 정치, 외교적 계산 유럽과의 부담 분담 요구, 미국 내 무기 비축의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과 유럽의 역할, 그리고 워싱턴이 정책 방향을 바꾼 깊은 이유를 짚어보며 이 문제가 단순한 원조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권력 경쟁의 한 축임을 함께 살펴본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중단 결정은 여러 년간의 지원 이후 나온 조치로 그동안 워싱턴은 러시아와의 장기 갈등 속에서 재정과 군사 장비를 제공해왔다. 2014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의 군사 지원 총액은 수십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방어무기 첨단 장비 훈련 등이 포함됐다. 이 조치는 여러 전략적 고려를 반영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연방 예산 압박 속에서 직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방 자원을 재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국제 파트너들이 평화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기적 긴장을 완화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보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방어원 능력과 내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EU와 나토의 국제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럽 파트너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군사훈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적응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지원 중단은 책임 분담 전략의 일환으로 워싱턴이 전략적 방향을 유지하되 유럽이 동유럽 안보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다. 이는 워싱턴의 전략 조정과 동맹과 경쟁국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반영한다. 미국의 직접 지원 중단 결정은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만들었다. EU와 나토는 공동구매와 같은 협력 메커니즘을 가동했으며 일부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해 공동기금으로 이전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나토는 훈련과 비무기 장비 제공에 집중하고 이 EU는 재정 에너지 인프라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운영을 유지한다. 유럽은 세 가지 전략 요소를 고려한다. 하나, 지역 안보, 분쟁 확산 방지와 동유럽 안정 유지. 둘, 재정 능력, 다자 메커니즘을 통한 비용 분산으로 개별 부담 완화. 셋, 장기적 영향, 정치, 경제, 안보적 파급에 대응하는 전략 보장. 미국이 전략적 방향 제시와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나토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선 지금 누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인가? 그 답은 상당 부분 유럽과 나토에 달려 있으며 이들은 안정된 동유럽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동시에 후원자 역할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격화된 이후 2년 넘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를 다양한 형태로 투입했다. 이는 전차포 방공 미사일 탄약 등 군사 지원뿐 아니라 경제 지원, 인프라 재건,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된다. 이 금액은 연방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으며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등 국내 지출 프로그램은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미 의회에서는 여야 일부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국가 이익과 비교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접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미국 정부는 일시적으로 예산 압박을 줄이고 다른 우선 과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워싱턴은 지원을 단순한 동맹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관련국들이 평화적 해결책을 더 주도적으로 찾도록 유도하는 전략 도구로 본다. 조건부 지원 접근법은
미국이 정치 안보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터키, 카타르 일부 유럽 국가 등 파트너들이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여 부담을 분담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은 유럽연합 국경 바로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지리적 거리와 직접적 영향 범위 모두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은 나토와 EU 동맹국들이 재정 군사 정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주된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이는 단순한 자원 배분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자국 문턱 앞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역할 전환 전략이기도 하다. 독일, 폴란드, 발트 3국 등 일부 국가는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무기 생산 능력 확대와 군사훈련 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의 지원 비율과 약속 수준은 여전히 미국에 비해 낮다. 워싱턴의 지원 축소 결정은 유럽이 현대식 무기와 탄약 제공, 물류 보장 전투 훈련, 인프라 재건 지원까지 포함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또 다른 전략적 과제에 더 많은 군사 외교 경제 자원을 투입하려 한다. 장기화된 분쟁은 재정 인력 무기 자원을 소모할 뿐 아니라 미국이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직접 대립에 휘말릴 위험도 내포한다. 이는 특히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 여론이 우크라이나 개입 수준과 역할을 두고 깊이 분열된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시나리오다. 일부 유권자와 정치권은 미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위험을 피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 지원 축소는 미국이 기한 없는 전쟁에 깊이 얽히는 것을 피하고 긴장 고조 위험을 줄이며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전면 대립에 휘말릴 가능성을 낮춘다. 이 방식으로 미국은 정보 협력 군사 훈련, 제3국을 통한 장비 제공 등 간접 지원 채널을 통해 원거리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워싱턴이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발언권을 유지하면서도 정치 군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분명히 이번 결정은 단일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부 압박, 외교적 계산 전 세계 자원 배분 요구, 그리고 무기 비축 한계라는 현실적 제약이 결합된 결과다. 2025년 6월 2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의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략 방향과 지원 수준에 대한 이견을 반영했다. 이 회담 직후 워싱턴은 정보 제공 중단과 3월 초 군사 지원 대폭 축소를 포함한 강력한 지원 정책 조정을 단행했다. 일부 정보 제공은 유지됐지만 방어 목적에 한정되었고 미국이 구매한 상업용 위성사진 데이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 권한은 잠정 차단됐다. 이 지원 중단은 3월 초 며칠간 지속됐으며 이후 양측이 러시아에 공동으로 30일간의 휴전 제한을 전달한 뒤 조건부로 일부 지원이 재개됐다. 이는 외교적 해법을 위한 문을 열기 위한 시도였다. 미국 측 논리에 따르면 지원 중단과 재검토는 예산 관리 차원을 넘어 워싱턴의 분쟁 접근 방식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한 전략 도구다. 목표는 모든 지원이 전쟁 종식을 촉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게 전쟁을 장기화하거나 격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키이우와 모스크바 모두에게 미국이 외교 경로를 우선시한다는 메시지이자 휴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다. 이 정책 틀 안에서 2025년 1월 21일 백악관은 대외 원조 재검토 및 재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144695를 발표했다. 이 명령은 개발 원조를 90일간 중단하고 해당 지원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보다 신중하고 조건부적인 접근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는 전략 효과가 낮은 원조를 줄이고 연방 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이 행정명령 이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원 채굴 이익 공유 조건을 지원 지속과 연계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는 티타늄, 리튬, 히토리와 같은 전략 광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은 국방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이다. 그러나 키이우는 경제 주권 침해와 자원 통제권 약화 우려로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는 미국의 정치적 조건에 더 깊이 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도 이러한 이견은 미우 관계에서 지원과 이익 거래 사이의 민감한 경계를 드러냈으며 향후 협상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5년 7월 초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주요 무기 공급 방공미사일과 정밀 유도탄 포함을 계속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공식 이유는 국내 전략 비축량이 민감 수준으로 감소해 다른 전장에 투입될 미군의 전투 대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대만 해협 남중국해 중동 등에서의 긴장 고조 속에 워싱턴이 다방면 안보를 위해 자원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국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전략 비축 유지 요구 때문이 아니라 현 무기 소모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국 방산업의 한계를 반영한다. 패트리어트 등 일부 방공 시스템과 장거리 요격탄은 생산 주기가 길고 비용이 높으며 제조 공정이 복잡하다. 현재 생산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중단은 사전 공지 없이 조용히 이루어져 일부 미 의회 의원과 유럽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따라 무기 공급 장기 계획, 개선 투명성 제고, 조율 강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방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 부족은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몇 달 내 공급이 회복되지 않으면 큰 약화 가능성이 있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장거리, UAV 공격을 요격하는 능력이 특히 패트리어트나 SMS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뚜렷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정밀 공격 무기 제한은 우크라이나의 적 후방 깊숙한 반격 능력을 저하시켜 러시아군에 대한 전술적 압박을 줄인다. 정찰 목표 평가 작전 계획의 필수적인 정보와 상업용 위성사진 데이터 공백도 우크라이나군의 신속 대응 능력을 제약한다. 미국이 일부 방어 수준의 정보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보의 세부성과 시의성은 공개되지 않아 작전 효율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반응 면에서 크렘린궁은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키우 지지 세력의 분열 신호로 간주했다. 반면 유럽 각국은 공동 구매 장비 교환, 우크라이나군 훈련 가속화를 통해 즉각 대응했다. EU와 나토는 지원을 확대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역할, 특히 지원 규모 기술 전략 정보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이는 모스크바가 활용할 수 있는 틈을 만든다. 미국의 지원 중단 결정은 외교 압박 국가 이익 우선 전략에 따른 원조 재검토 무기 비축과 방산 생산 능력의 기술적 제약이라는 세 요소가 결합된 결과다. 많은 관측통들은 이를 유럽과의 책임 분담 전략이자 미국이 글로벌 도전에 대비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 이러한 전개는 지원 균형을 바꿀 뿐 아니라 원조를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의 협상 카드로 만드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법적으로 주권과 영토 보전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지점이다. 키이우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영토를 방어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모스크바는 자신들이 장악한 영토를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현실로 간주하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평화협상을 교착 상태로 만들며 양측 모두 쉽게 타협할 수 없는 전략적 정치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직접 지원 중단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EU와 나토 틀 안에서 특히 유럽 국가들의 재정훈련 무기 공급 지원은 여전히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분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방향 제시와 간접 지원을 유지하고 유럽이 동유럽 안보 보장 책임을 더 많이 지며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구조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국제법 지역 전략 동맹 관계에 대한 시험대임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간 내에 종식 조짐이 없으며 다수 전선에서 교전과 전술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지원 메커니즘 변경 결정은 논란 속에서도 키이우와 모스크바 모두에게 외교적 해법을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압박하는 정치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유럽의 역할이 재정 물류뿐 아니라 동유럽 장기 안보 정책 형성에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종합적으로 이번 전개는 국제 원조 결정이 항상 정치 재정 전략 계산과 긴밀히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직접 지원해서 방향 제시와 감독으로 역할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안정과 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히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 간의 긴밀한 공조와 전략적 유연성이 전쟁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것이다. 원조 결정 이면의 움직임, 강대국들이 판을 짜는 방식,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가를 시나리오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각 뉴스와 분석은 정치 무대 뒤편부터 전선까지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퍼즐 조각이 될 것이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면 국제 정세에 대한 전략적 시각과 최신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다.